가져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잘 들어주시고 좋은 정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전임감사 신수빈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해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전임 강사 김승희라고 하고요. 날씨가 오늘 15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엄청 따뜻한데 아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따뜻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덕분에 이렇게 따뜻해진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제 시작인데 9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평촌 4개 국어원의 원장 박정희입니다. 네. 우선 김명철 대표님께서 앞부분에서 이제 그 입시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국어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또 이렇게 멘트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여기 수능 문제지를 조금 넣어놨잖아요. 어머님들 보시고 충격 받으시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현재 중2 같은 경우는 2028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27년 11월에 봐야 되는 어떤 수능의 그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능이라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흐름은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는 또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앞부분에서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해력이 사실은 객관적으로도 갈수록 조금 가면서 학년 학생들이 이제 가면서 심각해지는 상황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이 가제라는 말 있잖아요. 가제. 이게 임시 제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가제를 뭐 초등생이나 아니면 중등 저학년 이 친구들도 무슨 랍스터라고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들은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 쓰면 왜 욕해요? 뭐 이런 반응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개편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를 개편하다, 정말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물론 좀 과장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중등부 수업은 이제 중등부 그 전임 담당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저는 이제 고등부에서 고1부터 고3까지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고3 올라가서 수능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확실히 독서를 그동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사실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과정에서 독서량이 많고, 그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이 바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사실적 이해나 추론적 이해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창의적 이해나 이런 이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휘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끼리 연결해서 잘 읽는 것, 그 다음에 문단끼리 연결해서 잘 읽는 것, 그 다음에 전체 어떤 구조적으로 읽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까지 잘 되는 친구들이 사실은 문제도 잘 풀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속독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빨리 읽기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속독에 길들여진 친구들은 나중에 수능 가서는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서는 사실은 독해를 차근차근 자기 스스로 내면화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된 친구들이 사실은 고3 올라가서 수능 문제를 풀 때도 여러 번 읽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부터 첫 문단부터 예를 들어서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 첫 문단부터 중심 화제가 무엇이고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글을 끌어가는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가다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틀리면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가는 친구들이 사실은 독해도 잘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잘 풀어요.
그래서 그 고3 문제의 어떤 문제 유형들을 보면 물론 영역들이 있긴 하지만 독서 영역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영역이 이제 인문 철학 분야가 있고 그 사회 경제가 있고 과학 기술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행 체제에서 고3 그 독서 그러니까 국어 안에서 이제 독서랑 그다음에 문학 영역이 있는데 독서 영역이 17문항 중에 17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4세트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1, 2, 3번은 간단한 어떤 독서의 독서의 이해나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세 지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영역들 안에서 이제 그 영역에서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문제 유형들은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용 일치는 이제 지문하고 선택지하고 서로 구별해가지고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단순하게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이 선택지가 구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두 번째 문단의 내용과 혹은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 그 두 개의 문단에 있는 어떤 문장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해가지고 관계를 따져야 내용 일치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고3 올라가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등 그다음에 중등 저학년 과정에서는 독서가 바탕이 되면서 그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과 그다음에 친구들이 그걸 잘 못해요.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해서 읽는 것, 그다음에 한 문단 안에서 그리고 문단끼리 연결해서 읽는 것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중3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연습들 그 방법적으로 이 수능 문제를 풀고 나서 뭐 복습을 하면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한다든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들 그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쭉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헤매지 않고 바로 적응하면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추려서 조금 말씀드리면 뭐 페이지를 좀 넘기기 전에 좀 소두가 길었는데 사실은 앞에 드린 내용이 사실은 다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내용 자료는 이제 제가 뭐 보시라고 준비한 건데 그래서 중등에서 이제 저학년 그러니까 중1하고 중2까지는 어찌됐든 이 중1, 2 과정에서는 독서 혹은 논술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게 독서 토론, 논술을 놓지 않고 커리큘럼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중1, 2 과정은. 그리고 중3 과정 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 결국은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형 문제라든지 모의고사형 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예요. 근데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까지 독서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고력이나 이런 거 어휘력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학기 정도 그런 친구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내신이나 수능형 문제는 중학교에서의 어떤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벽이 있거든요. 고등 과정에서 어떤 내신이나 수능에서의 어떤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넘어서는데 되게 한 학기 정도는 고생을 해요. 뭔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바운더리라든지 아니면 출제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식대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고 추론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히거든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리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물론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 넘어서면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기 페이스를 다시 찾기 마련이긴 하지만 근데 그 한 학기의 성적이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르게 중3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문제풀이나 이런 과정들이 진행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부터 중1, 2까지는 독서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문해력을 길러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3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문제 유형에 노출이 되면서 고등 과정에서의 어떤 국어 영역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하는 출제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바운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체화시키면서 정해 놓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좀 방향을 생각하시고 아까 이제 김영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찌됐든 중학교 가서는 중1도 이제 그 내신이 부활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그 내신 5등급제가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가 중요해지고 하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특목고가 더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기 주변에 이제 경계고나 과천외고나 안양외고만 해도 다른 일반고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빨라요. 뭔가 입시 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뀔 조짐이 있고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응해서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지금도 비교과에서 되게 이 수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는데 당연히 내신 5등급제가 되면은 사실은 내신이 그렇게 변별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비교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특목고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입시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중학교 때 사실은 적어도 그냥 A를 맞아놔야 돼요. 거의 뭐 어떻게 중3 가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중등 과정에서는 A를 맞아놔야 되는 거죠. 내신에서. 그러면서 독서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어떤 모의고사 영역들을 구별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건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내신 9등급제였으면 사실은 교과 성적을 가지고 뭔가 일반 학고에서도 뭔가 결정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뭐 수능만 가지고 정시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근데 사실은 정시의 어떤 그 정시의 비중 자체도 사실은 더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비교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시를 잘 하는 예를 들면 신성고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신성고는 사실은 제가 진짜 수년 동안 신성고를 담당하고 했는데 학생들 내신 관리를 잘 못하는 학교예요. 제가 볼 때는 수시 관리를. 왜냐하면 이게 신성고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국어 과목 하나만 하더라도 난이도가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달라요. 그러니까 난이도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는 잘 봐가지고 1등급 받았는데 기말고사는 4등급이 나와요. 이런 학교예요. 또 상위권에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그 과목만 그러진 않겠죠.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1점대 초반을 받는 애들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성고가 이제 뭐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학교들한테도 사실은 비교과가 잘 준비가 그 특목고보다는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최대한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좀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순서는 이제 그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저희 4개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좀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그 작년 대입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현역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재수나 삼수 들어가 있긴 한데 요거 좀 참고로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1, 2는 저희가 이제 중1부터 중3까지 그 수업이 3시간이거든요. 3시간인데 중1, 2 같은 경우에는 반절은 1시간 반은 이제 그 통합국어라고 해서 국어 영역에 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어에는 그 비문학, 그러니까 비문학이 사실은 이제 그 수능에서의 독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학하고, 그 다음에 문법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은 독서 토론 논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 때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중1, 2에서 그 통합국어 과정은 1학년부터 2학년 가면서 조금씩 심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중1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수능국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개념어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어들을 조금씩 노출을 시키면서 그 개념어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녹아나는지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연습을 하고 중2에 올라가서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출제되도록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3 가서는 이제 독서 토론 논술이 없어지고 전체 3시간이 이제 국어 영역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반은 비문학하고 문법 수업이 진행되고 이 비문학이
수능에서 독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은 문학이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제 중3 올라가서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낯선 작품들, 문학 같은 경우에 낯선 작품들을 이 주어진 어떤 사계에서 이게 마련한 그런 키트를 가지고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화자나 대상, 상황, 정서 때도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연습들을 하게 되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중1부터 조금씩 이제 그 중심 화제 잡고 중심 내용 잡고 그러면서 중3 올라가서는 문장 단위 독해, 문단 독해, 그 다음에 글 전체 독해, 그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풀어가는 방식 이렇게 심화 단계로 가는 이렇게 수준으로 교재들이 구성되어 있고 커리큘럼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인데 중3은 어찌됐든 이제 그 예비 고1로 가기 직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서 그렇게 국어 중심으로만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어 있는데 중1,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1시간 반이 독서, 토론, 논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바뀌는 입시 제도 속에서의 어떤 고민들, 그 고민들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리딩 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독서, 토론, 논술 수업을 꾸려가지고 뭐 책도 저희가 안에서 선정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리딩 모션이라는 이 독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리딩 모션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에서 인증받은 독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뭐 검색을 하셔도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다시 새롭게 독서, 토론, 논술 수업 교재와 그 다음에 커리를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가시기 전에 그 데스크 앞에 저희 교재들이 조금 펼쳐져 있거든요. 그거 이제 구경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독서능력 진단 검사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이제 인증을 받은 리딩 모션에서 다 제작을 한 건데 우선 그 이 학생이 만약에 등원의 의사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이 독서능력 진단 검사라는 걸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봅니다. 학생이. 근데 요 테스트는 그 시간 제한은 없어요. 이게 저희가 리딩 모션도 그렇고 저희가 독서 수업에서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독이 아니라 사실은 독서의 내면화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화를 통해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휘력이라든지 사실적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 8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 입학 테스트처럼 능력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면은 이 학생의 독서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최저가 22인가부터 20부터 시작해서 1440까지 독서 지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한 학생의 이제 현재 그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로 된 이제 사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보시면 이렇게 독서능력 진단 검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학생에 대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리포트에 보면 검사 결과 총평이 나오고 독서 지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돼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글의 구성 이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총평이라든지 내용, 그러니까 구성과 그 다음에 내용을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학생의 독서 지수, 독서 수준이 나오고 이 독서 수준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이 수준에 맞는 맞춤 도서가 이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 맞춤 도서를 한 달에 뭐 몇 권씩 이제 읽고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이 학생이 만약에 이 책을 읽었으면은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12월 교과 연계 도서도 항상 뜹니다. 매달 이렇게. 잠깐 볼게요. 그 제가 나눠드린 이제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독서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그 주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면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수행하는 미션이 있어요. 이렇게 낱말 퍼즐이 있고 그 다음에 매칭 게임이 있고 OX 퀴즈 그 다음에 독서 퀴즈 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 퀴즈는 이제 어휘력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칭 게임은 내용 이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문학이든 독서든 간에 지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선택지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요걸 어느 정도 정독률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이걸 하지 못하면 요걸 못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OX 퀴즈도 이제 구성이나 내용 이해하고 관련돼 있고 독서 퀴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영역에 이 책 읽은 책에 대해서 학생이 네 가지의 이제 독서 미션을 수행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독률이라는 게 떠요. 정독률이라는 게 사실은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놓은 게 한 달에 적어도 6권을 읽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2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독서 토론 논술 수업에 커리큘럼 안에 2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권을 그렇게 수업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읽고 나서 한 주는 그 책에 대한 토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동일한 책에 대한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2주에 한 권씩 가면서 그러면서 아까 띄워드린 거에 12월 교과 연계 도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연계 도서가 한 달에 4권씩 떠요. 그래서 그 연계 도서는 4권은 반드시 읽도록 저희가 항상 문자를 하든지 뭐 그 해당하는 어떤 달이나 주에 읽지 않거나 하면은 연락을 하든지 학부모님한테 바로 연락하든지 해서 읽도록 하고 이런 어떤 독서 리포트라든지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친구가 미션을 수행하거나 하게 되면은 요 이제 독서능력 진단 검사를 보는 것까지 해가지고 항상 그 여기 계정 등록되어 있는 학부모님 연락처로 카톡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 내 아이의 독서 수준이나 독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정독률은 수업에 저희가 활용하는 교재에 한해서는 책에 한해서는 정독률을 적어도 70% 이상은 정독률이 되게끔 그래서 그 70%를 달성을 해야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노트 관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생이 글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코멘트, 간단한 코멘트도 달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6권의 책에 대해서는 또 이게 사실은 지금 한 3,000권 정도가 다 그 저작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리딩오션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전자책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어머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 6권에 대해 한 달 6권에 대해서는 항상 학원에서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와가지고 책을 보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와가지고 컴퓨터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 미션도 수행하고 하고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자책에 대해서는 그냥 무제한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6권 이상을 읽고 싶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수업 2권, 그 다음에 교과 연계 도서 4권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한테 내 독서 지수에 맞는 그런 맞춤 도서는 사실은 학원에서 별도를 관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도 이 홈페이지 안에서는 전자책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읽고 그 다음에 미션 수행하고 하면서 독서
이게 문해력을 차근차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어떤 그 독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독서 프로그램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중3 커리큘럼에 대한 것인데 요건 거의 예비 고1 전, 그러니까 고1 전에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 고1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데스크 앞에 교재를 놨을 때 고1 현재 이제 이 겨울방학 때 현재 중3이죠. 그러니까 중3이 이제 예비 고1 올라가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교재 샘플도 사실은 넣어놨고 그 테이블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떤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지 좀 보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요거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중3 가서는 이제 더 심화가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문법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현재 중3 얘네들까지는 그냥 수능이 고3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고3 올라갔을 때 수능이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영역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김열수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문학하고 독서가 17, 34문항으로 공통이에요. 그리고 11문항이 나는 화작을 선택해서 볼 것인지 엄매를 선택해서 볼 것인지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현재 중2, 그러니까 예비 중3이죠. 부터는 그 선택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의 수능 체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의 수능 체제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 작문이고요.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이 나머지 이제 30문항이 남잖아요. 30문항에서 15문항이 문학이고 15문항이 독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법이 사실은 필수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같이 이제 수업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중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도 있잖아요. 전체를 안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더라도 국어 영역 같은 데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특강을 수업을 준비를 할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할 때 문법 중심으로 다 커리를 짜놨어요. 문법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딩 오션 보시면 되고, 이거 국어 이제 교재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휘력이고요. 어휘력도 저희가 어휘 교재집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테스트지가 있고, 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그 다음에 미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내신 학습 전략이라고 했는데, 내신도 조금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중등 내신이 점점 고등 내신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중등 내신을 한 지 되게 오래돼서 뭐 직접 지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중등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고등 내신 자체가 모의고사 형태거든요. 물론 완전 순수한 모의고사가 다르긴 하지만은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정하지 않은 범위의 어떤 문학 작품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외부 연계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 외부 연계 작품들이 사실은 내신에서 등급을 가르는 그런 어떤 킬러 문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은 학교에서 출제하겠다고 공지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마찬가지로 중등도 점점 그 학교에서 물론 교과서 외에 외부도 되게 시험 범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작품들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내신을 좀 잡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학원에서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족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결과 보고서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한테 전달하고, 내신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등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병마디 말씀드린 것보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고등부 선생님이나 중등부 선생님들이 주중에 또 애들 불러가지고 그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업 과정, 수업 이렇게 시간표를 짤 때 절대로 주중에는 수업을 깔지 않습니다.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수업을 주중에 까는 학원들이 좀 많은데 저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사실은 다 수업을 깔아요. 한두 명 소수 때문에 주중에 어쩔 수 없이 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신 때는 일반 정규 수업이나 일반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다 토요일, 일요일 수업으로 까는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로 하여금 주중은 애들 불러서 보충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다 그렇게 주말에만 수업을 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애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클리닉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또 주중에 불러가지고 1시간, 1시간 반씩 개별식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 소수 학원이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수 학원은 제가 소수 학원을 뭐 이렇게 작은 학원을 까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어떤 경향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수업의 강의식 수업의 어떤 그런 그 수준 자체는 사실은 그 강사들의 어떤 뭐 그 복지라든지 생활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가르치는 강사들은 작은 학원에 안 가겠죠. 네. 잘 가르치는 강사들은 대부분은 조금 이름이 있고 그런 어떤 수준이 있고 이런 학원에 사실은 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큰 학원들이 사실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클리닉 자체를 무슨 알바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면서 채점하고 틀린 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 문제 푸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용까지 해가지고 다 점검을 하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개인별 성장 보고서 이렇게 있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내용들은 저희 그 고등부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런 만큼 좀 고등 과정 안에서도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은 저희가 고등이 훨씬 더 부피가 크긴 합니다. 네. 요거 이제 그 멘트들 고등 과정에서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쭉 자료들 넣는 거고요. 뭐 요런 것들 보시면 요건 제가 가르쳤던 학생 최상 1등급이었는데 얘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모의고사 풀고 나서 분석한 걸 가지고 제가 샘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항상 그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거나 이제 새로 올라오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자기 걸로 어떻게 분석하고 해서 소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한 어떤 샘플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등 과정은 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3 올라가서 중3 여름방학 때부터는 요걸 조금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중1, 2 수준에서 지금은 어찌됐든 독서, 토론, 논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고등 과정에서의 어떤 내신 대비라고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이제 향후 일정인데요. 예비 중1, 2 과정에서 독서 능력 진단 검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 중3 같은 경우에는 요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국어형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예비 중3도 이제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심화반하고 일반반. 그래서 수준별로 나누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16일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향후 일정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다른 것 뭐 좀 이렇게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저희 학원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말보다는 조금 행동으로 그다음에 움직이는 걸로 보여드리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밖에 중등부 선생님께서 뭐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